자, 5월, 6월에 연교시 복습 문제 7번째 시간입니다. 1번,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경우. 자, 요 정보라는 말, 기록이라는 말 딱 보자마자 느끼셔야 됩니다. 이거 파일이다. 지적 파일. 그리고 여기 뒤에 연구 보존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존이 나왔어요. 보존. 공개가 아니라 보존이 나오면요. 보존 그 자체가 나오면 그 주체가 파일의 보존이라는 또는 뭐 관리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보존이나 관리가 같은, 보존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떠올리시는 게 준비가 되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 굉장히 잘 틀립니다, 이게. 자, 얘들이 누구냐 하면 시도지사는 실무관청의 지적소관청의 상급관청이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적소관청으로서 실무관청이거든요. 이 상급관청과 실무관청이 이렇게 묶이는 거는요, 어색한 조합이에요. 어색한 조합. 근데 이거는 어색한 조합이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26회, 27회. 그리고 최근에 한 번까지 해서 3번이나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셔요. 지적소관청이 시군구인데 2012년 12월에 세종시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이게 지적소관청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되지. 세종시라고 찝어야지. 특별자치시장이라 하면서 여기다가 X를 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았죠. 다시 어색한 조합이라고 이렇게 기억 안 해두면 대응을 못합니다.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여기는 그대로 맞습니다. 이거 숙지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숙지를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29회 때 정답으로 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언급하고 있다면 임의하다고는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여기 X 바로 보이셔야 되고, 자, 밑에 것들은 본 강의 때 너무 많이 제가 체크해드린 거라 생략하고요. 자, 3번입니다. 면적 등록 보는 순간요, 이 면적을 등록하는 장부는 우리 지적공부 7종 중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표장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도면에는 면적이 없습니다. 자, 면적은 대표장부에만 등록된다. 제가 1년 동안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면적 등록하는 것이 대표장부인 토지대장, 임야대장 뿐이라는 것은 출제가 10번도 넘게 나온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자, 4번. 공유지역 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모두 다르며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일부 다르죠. 일부 다르고 공통적인 등록사항은 없기는요. 공통적인 사항이 6개나 있는데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다 서식 가지고 다 서식으로 우리 공부했습니다. 공유지역 명부의 고도장 소지에서 여기 도면번호가 없다. 고유번호, 장번호, 소재, 지번, 소유자, 지분 6가지. 대지권 등록부도 똑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6가지나 있고요. 6가지를 찾는 문제를 최근에도 한 2번 정도 출제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은 뭐 누워서 떡 먹깁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찾으면 되는데. 고장 소지 소식. 그런데 대지권 등록부에만 들어가는 독특한 것이 여기다가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건전지가.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 요 3가지거든요. 그래서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없는 게 아니고 모두 다르다, 모두 다른 거 아니고 6개 공통이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것까지 해서 이거 정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죠. 어쨌든 뭐 X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지적 전산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토지거나 사무소이거나 개인정보가 없는, 요거는 입법 취지문에서 이렇게 나왔지만, 그 입법이 될 때는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언제냐 하면, 2017년도 10월 24일자로 개정되고 시행이 됐습니다. 28회 시험 치기, 그해 2017년도 28일 날, 10월 28일 날, 28회 시험을 쳤습니다. 희한하죠. 2017년 10월 28일 날 28회 시험을 쳤는데 요 4일 전에 개정이 됐던 게 이겁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경우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집어넣은 거, 요 개정된 거 출제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보시라고 한 겁니다. 지적 전산자로 이용 활용에 대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게 승인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승인 절차가 이게 심사받고
승인받고 신청해서 제공받는 이런 절차에서 이 승인 절차를 폐지했다는 게 이 개정에서 핵심이고요. 또 하나 개정된 게 이거였어요.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기존 두 가지였다가 자기 토지, 상속인 그리고 하나를 더 집어넣었다는 것. 이걸 집어넣고 아직 출제 안 했기 때문에 뭐 봐두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6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업공부의 불일치에 대해서 확인 관리하고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서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 그대로네요. 자, 지적소관청이 이 부동산 종합공부의 관리청인데요. 불일치를 발견하면 뭐 토지대장이나 등기부억 이런 거하고 불일치가 있으면 확인, 관리 그리고 통지서 보내서 정정을 요청. 요게 이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너무 기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오디선다 지문에 2개로 해가지고 출제를 이미 했었는데요. 맞게도 내지만 틀리게 낼 때요. 불일치를 보고 지금 이거를 지적소관청이 정정한다 그래서 틀리게 낸 게 25회 때 처음 나왔을 때. 이 지적소관청은요, 이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 이게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다 찾아놨거든요. 제 요약집에는 국토교통부에 해당 각 부서하고 등기소예요. 거기서 이 정보들의 수정, 등록, 관리 권한이 있어서 정정은 여기서 해야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정정을 요청만 하는 겁니다. 확인 관리하고 통지서 보내서 정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할 뿐이다. 이게 또 제일 중요한 골격 중에 하나고요. 어쨌든 여기는 요게 틀리게 출제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맞게 됐습니다. 지금 전문대로. 7번을 보시면 신규 등록일 때 등기부를 개설해야 되므로 등기를 촉탁한다 이렇게 냈는데 이거를 처음 등록하면 이제 등기부 만들어야 되니까 촉탁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물 보존 등기, 토지 보존 등기를요. 관공서가 왜 촉탁해 줍니까? 그런 거 없어요. 자, 게다가 우리가 이제 토지동 있으면 등기 촉탁하는 경우인데요. 등기 촉탁하는 토지동 중에 뭐 토지동 뭐 여러 가지 신규 등록, 등록전화, 분할 합병 이렇게 있잖아요. 신규 등록, 또 등기 촉탁, 등록 전환도, 등기 촉탁, 분할도, 합병도, 지목병도 뭐 이렇게 많은 토지동이 있어요. 토지동 있으면 등기 촉탁해야 되는데 딱 하나 제일 먼저 언급한 거, 이 신규 등록만큼은 등기 촉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촉탁하는 사안에 신규 등록은 없다 해서 제가 평소에도 등신 없다로 기억하시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등신 없다. 왜 없느냐 그러면요. 이 등기 촉탁, 지적에서 얘기하는 등기 촉탁은 대장의 사실이 등기부 표제부에 반영되는 관계상 대장의 사실이 바뀌는 토지동이 있으면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 고쳐라고 촉탁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에서 토지동에서 다 해당하지만 신규 등록은 아직 그 대장의 변화에 맞게 고칠 등기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대장을 처음 만드는 게 신규 등록입니다. 대장을 만들고 확정 공시된 사실을 토대로 등기부 표제부 만들고 등기부 개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등록과 단계는 아직 등기부 자체가 없어서 대장의 사실의 변화에 맞게 뺏겨둔 등기부 표제부 고쳐라 이 의미의 등기 촉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등신 없다라고 출제를 많이 했습니다. 출제를. 그래서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지적인데 등기 촉탁, 신규 등록, 이거 해당 없는 거지. 해당 없는 거지. 등신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등신 없다라고 강조해도 시험에서 틀리고 나서 등신이 있다고 막 몸으로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8번요.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임야 대장의 면적과 등록 전환의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 범위 이내일 때. 자, 지금 처음 보시면 이거를 주르륵 다 읽어가지만 실제로도 길게 나와요. 그건 여러분은 공부를 좀 포인트 위주로 좀 하시면서 문제를 많이 풀면서 대응하시면요. 이게 금방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내냐 초과냐 이거거든요. 이내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전환 전후의 면적의 오차가 오차 범위 이내여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임야 대장의가 틀렸고요. 등록 전환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등록 전환될 면적을 그냥 믿고 등록해서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맞는 거 틀린 거 다 보여드렸어요. 맞게 나올 때 콤마 다음에 등록 전환될 면적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면 돼. 임야 대장의 면적을 덜 먹이면 이건 틀린 거고, 만약에 이게 초과가 나와요. 초과 나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정이 필요하다. 그게 공문이 하기 때문에 직권 정정 나오면 O, 신청 정정 나오면 X, 맞게 내고 틀리게 내고가 기출 문제를 보면요, 거의 틀이 잡혀 있어요. 뻔해요, 뻔해. 근데 이거를 8번 문제를 등록 전환에 따른 면적을 정할 때 이걸 읽고 계신 분은요,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풀면은요,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틀리고 다른 문제에 영향을 주고 합격하기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습하시라고 자꾸 반복해서. 그래서 딱 보자마자 이내 나왔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초가 나오거나 딱 뻔하거든요. 너는 보이지 난 안 보인다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반복을 해보세요. 반복을 최소한 두세 번만 반복해도 보이십니다. 제가 여기 강남인데 강남에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요, 한 7순 정도 되신 분인데 지난 모의고사에서 전국 3등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 교재로 1회독 조금 더 하셨는데 전국에서 3등, 공시는 만점을 맞았다고 그러고, 제가 출제한 줄 알았다 그러는데 저는 출제 안 했거든요. 저는 5월 달에 출제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역시 반복이 되니까 보입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읽고 계시면 안 돼요. 딱 인에 나왔네, 초가 나왔네, 이게 대응이 돼야 됩니다. 연구하지 마시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자, 9번요. 아까 이거 나왔던 건데요, 지금은 아까라 하지만 저번에 문제 같은데, 자, 이게 일부 용도 변경 분할이잖아요. 분할. 이거 예외적인 분할이었죠. 그래서 표지 설치할 수 없고, 기한은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분할이라 지목 변경에 딸리는 60일의 기한이 붙어왔다고. 그래서요, 지목 변경과 무관하기는요, 지목 변경을 위해서 분할하는 거죠. 틀린 거고. 그다음에 10번에 이게 10년 동안에 한 4번 정도 나왔는데요, 딱 보자마자 아셔야 되는 것이 다시 토지가 된 경우 이게 딱 보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토지가 됐으니까 등록 회복하는 회복 등록을 할 것이다. 제가 밑줄 그은 거는요, 출제의 포인트가 아니라 전제로 깔아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체크해서 줄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게 대법원 판례까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내용이 사실은, 이게 토지가 현재 토지로서 등록을 말소하는 거는요, 바다로 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가 바다가 됐다가 다시 바닷물이 빠져서 토지가 됐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포락이 되어서 등록을 말소하는 거예요. 토지가 바다에 포락이 됐을 때 민법에서는 그걸 멸실이라 하고, 민법에서 멸실은 물건 소멸 사유에서 등장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이 소멸하는 거는 일단 물건이 멸실하면 물건이 없죠. 물건도 없는데 무슨 권리. 물건 소멸 사유의 멸실. 그 다음에 공용징수. 공용징수 두 글자라면 수용입니다. 공용, 수용, 공용징수의 수용. 공용징수, 그 다음에 혼동, 포기, 몰수, 소멸시 완성, 이런 것들은 이제 민법하고 이렇게 같이 오래 주셔야 돼요. 그 중에서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 토지가 바다에 포락이 되어서 물건이 소멸하는 것은요, 영구 소멸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바다에 포락된 물건의 소멸은 영구 소멸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바다에 포락이 됐다가 그 토지 아니었죠. 등록 말소했어요. 근데 다시 바닷물이 빠져버렸대요. 그래서 다시 토지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단계에서 토지 소유자 갑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까 뭐라 그랬는데요, 갑의 토지 소유권 소멸은 영구 소멸이라고요. 부활 안 한다니까요. 이게 X가 가야 되죠. 이게 단순한 조문의 내용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가 반영된 겁니다. 이 조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할 수 있는, 절차에서 등장할 수 있는 주체는요, 지적소관청밖에 없어요. 관청밖에 없다고. 이게 토지 소유자 갑이 나올 수가 없다고. 부활하지 않는데요. 토지 지적소관청이요. 그 다음에 지금 한 세트로 다 틀려버립니다. 소유자라는 주체를, 소유자 갑, 옛날에 토지 소유자 갑이었고 바다에 포획돼서 소멸했고 다시 토지가 되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 갑이 등장할 수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가 나올 수 없다면 신청이 나올 수가 없고요, 기한도 나올 수가 없죠. 이 한 세트로 다 틀려버린 겁니다. 근데 실제로 X, 세 군데 X지만 포인트로는 한 군데 틀린 거예요. 그런데 요거 하나 더.
하여야 한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틀린 걸로 체크하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네 가지 체크됐지만. 자, 왜 그러냐면 회복 등록은요. 이미 한 번 잠긴 전력이 있기 때문에 경직된 행정을 하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토지가 바닷물에 또 잠긴다면 이거 회복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신중해라. 그래서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규정이 돼 있죠.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르시고 그냥 조문 외우시면요. 끝까지 안 보이게 됩니다. 10년 동안 4번이나 냈습니다. 뭐가 나오는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줄 긋는 것부터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토지가 된 경우 회복 등 나올 줄 알았다. 뭐가 나오는지 알아야죠. 주어를 묻는 거예요. 서술어를 묻는 거라고요. 그게 다 이유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연교시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